병원에서 의대로 바꿔서 의대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치료가 가능합니다. 물론 수술을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내가 하겠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보는 거는 만성 통증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들은 아마 너무 건강하게 통증 없이 지내셨겠죠. 통증의학과는 느낄 수 있는 제일 불쾌한 감정 중에 하나가 통증인데, 이런 통증이 있는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찾아오긴 하지만 최근에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여러 사무부에서 안 좋은 자세들로 근무하면서 또 많은 젊은 분들도 통증의학과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허리라든가 뭐 목이라든가 어깨, 무릎, 발목, 손목, 근골격계 계통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다 통증의학과에 찾아오셔서 진료받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증이라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통증의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물론 통증에 대해서 무슨 전과가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과적인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비뇨기과, 뭐 산부인과, 외과 이런 여러 가지 통증들이 있는데요. 일단 통증의학과 의사들은 전반적인 통증을 다루긴 하지만 특화된 통증도 있긴 합니다. 통증 제어하는 방법 중 가장 크게 제가 생각하는 건 수술 아니면 주사치료, 그 다음에 약물치료거든요. 수술은 사실 좀 더 큰 개념의 통증치료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나머지는 저희가 다 웬만한 거는 다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방법의 어떤 통증치료라 하면은 저희 통증학과에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을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내가 하겠다 그러면 통증학과 언제든지 오셔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로 다른 분야가 이제 척추나 뭐 근골격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통증의 원인은 사실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예전에 그 치료 방법은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이런 걸 주로 했습니다.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근데 요즘에는 이제 통증학과는 빠른 통증 제어를 함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을 올려주고 빠른 기간 내에 정상생활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계속 물리치료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빠른 통증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통증학과를 방문하시면 좀 더 빠른 사회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옛날에 피부비뇨기과 혹은 신경정신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두 종류의 어떤 의학이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피부비뇨기과면 피부과랑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같이 다 했었거든요. 또 지금은 신경과, 정신과 나눠져 있지만 신경정신과라 그래서 양과를 한 명의 의사가 다 진료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통증의학과는 단순히 아파요에 대한 부분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사실 저희가 보는 거는 만성 통증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신경에 대한 부분들, 또 오래된 통증들, 단순히 그냥 수술로 인한 통증, 다친 거에 의한 통증, 급성 통증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신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통증들, 또 만성 통증들 그런 걸 다루는 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신경 주사 치료를 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는 근육과 신경이 같이 주행을 하거든요. 기존 방법에는 이제 신경 차단술, 그래서 뭐 직접 신경 차단을 해서 통증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거는 일시적밖에 안 됩니다. 통증의학과가 마취 통증의학과잖아요. 마취 개념의 방법으로 접근하면 물론 잠깐의 마취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영구적인 방법이 아니거든요. 일시적인 국소 마취제나 그런 걸 하면은 길어봤자 뭐 한 3-4시간 이 정도밖에 안 갑니다. 통증의학과에서는 3-4시간만 통증 제어하는 거는 통증의학과가 아니겠죠. 그 신경을 누르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거든요. 인대라든지 근육이 늘어났거나 뭉치거나 이러면 신경이 자극이 받거든요. 그래서 신경에 그런 누르거나 포착되는 그런 데를 정확히 잡아서 치료해 줌으로써 단기간에 뭐 3-4시간 치료 효과가 아니라 적어도 한 몇 달 이상 이렇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 치료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이미 심하게 탈출되어서 신경을 과하게 누르고 있고 뭐 다리 쪽으로 이제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주사 치료보다도 다른 치료가 우선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통증 클리닉에서 주사 치료로서 얼마든지 다시 원상태로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가 진행되기 전 과정들, 일자허리라든가 뭐 일자목이라든가 그런 과정들이 보통 있게 마련이고, 엑스레이라든가 이런 징후가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주사 치료를 통해서 이제 과한 긴장이 있는 척추나
경추 이런 부분들을 풀어주게 되면은 원래 갖고 있는 건강한 척추의 곡선을 만들게 되고 디스크로 이행하거나 또는 증상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통증의학과에서 다루는 질환들은 신경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신경이 분포하는 모든 부위를 다 저희가 담당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한계는 있죠. 한 명의 의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전담해서 보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신경을 담당하는 의사로서는 신경 치료할 수 있는 모든 그 분포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통을 포함해서 경추통, 요통 다 포함합니다. 그 이외에도 신경이 담당하는 부분들, 자율신경계에 대한 질환들, 대표적인 게 이제 다한증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다한증도 저희 쪽에서 보고요. 그 다음에 대상포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을 공격하는 그런 질환인데 저희가 보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대상포진 후신경통이라든가 또 수술하시고 나서 생기는 신경통들 다 거기에 포함이 되고 신경 병증성 통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경이 원인인 통증들을 저희 쪽에서 다 보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가 좀 많이 있는데 갑자기 얘기하시니까 제가 통증이 실제로 우리가 아픈 게 뭐 외상이나 그래서 발생해서 통증도 있지만은 반대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충격을 받거나 심리적으로 그래가지고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응급실에서 가끔씩 보는 경우인데 환자가 젊은 여성들이 많이 옵니다. 예민한 젊은 여성들이 환자가 갑자기 숨을 못 쉬어요. 숨만 못 쉬는 게 아니라 굉장히 괴로워요. 막 가슴도 엄청 아파하고 막 진땀도 흘리고 눈도 충혈되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과호흡 증후군이라고 숨을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몸에서 산소가 많이 들어간 경우예요. 그럴 경우에 노련하고 뭐 또 레지던트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인턴 때는 수업 시간에는 배웠지만 실제로 처음 접할 때 보면 이 사람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뭔가 허파 이상이 있는 걸 가지고 되게 고민하게 되는데 딱 알고 보면은 이제 심리적인 원인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시켜주고 안정제를 주고 호흡을 천천히 하게 만들면은 다시 산소가 너무 많이 들었던 게 낮아지면서 안정을 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꼭 이렇게 우리가 물리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심리적인 것으로도 올 수 있다, 그런 것을 그때 느끼게 된 그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가 오게 됐을 때 아픈 것도 물어보지만은 뭐 어젯밤에 잠을 잘 잤느냐, 현재 상태가 지금 편안하느냐, 스트레스 받는 거를 꼭 물어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환자분 중에 한 분이 등 쪽에 날개뼈라고도 하죠. 이쪽에 아래쪽 부분을 가르치면서 어저께 과음을 하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통증이 심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통증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술을 안 먹었다면 불편하고 하면 몸을 뒤척이면서 다시 움직이는데 술을 많이 먹었거나 많이 먹고 주무신다거나 이럴 경우에 아무래도 자세가 안 좋고 술이 많이 취해 있는 이런 경우에서는 찬바닥이라든가 딱딱한 이런 바닥에서 잠이 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생각지도 않은 이런 통증으로 통증 클리닉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통증 클리닉에서 이제 저희가 시술하고 있는 주사 치료에 드라마틱하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도 들어올 때는 아주 꾸부정한 이런 자세로 들어오셨다가 주사 받으시고는 비교적 환하게 웃으면서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의대를 진학을 하시고 나서 그중에 통증의학과 전공을 선택하신 이유가 없으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꿈이 과학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물리학과를 전공을 했었는데 물리학 중에서도 의공이라고 의료공학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데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도 재밌지만 의료 쪽으로 관련돼서 하면은 또 되게 재밌고 그때 또 성적도 좀 잘 나오고 그래서 의대로 바꿔서 의대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또 의대를 진학해 오니까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영상의학과도 다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물리학을 전공을 했다 보니까 근골격계나 그런 시스템 쪽에 좀 더 관심을 가게 되니까 마취통증학과가 특히 통증에 관해서 우리가 통증도 여러 가지 통증들이 있지만 수술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대부분 수술보다는 그 통증을 조절해주고 그리고 또 관리해주면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통증을 많이 무시하게 했었는데 이제 현대 사회로 좀 가면서 이제 인격도 좀 존중이 되고 삶의 질이 좋아지면서
수술할 정도 아플 정도 돼야 병원에 와서 수술도 하고 치료를 받았지만 나이가 많아지면서 수술하기는 애매하고 아픈 거는 맞는데 뭔가 치료해주기 애매한 그런 것들을 좀 더 부드럽게 또 통증이 좋아지면은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마취통증학과 교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아 내가 해야 되겠다 나도 재밌을 것 같고 환자들에게도 저희 많이 베풀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재밌긴 하지만 좀 어렵고 좀 그런 좀 학과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많은 환자분들이 아프시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정형외과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통증의학과 나름대로 이제 많은 우수한 전문의들이 환자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통증의학과에 한번 들려보신다면 분명히 통증도 해소되고 또 보다 나은 육체와 정신을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의대에 들어올 때 나름 경쟁을 하고 들어왔는데 제가 들어왔을 20여 년 전보다 훨씬 더 좀 관문이 좁은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상대적으로 딴 과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인기 평양으로 가서 의대를 들어오는 게 정말 내가 의사가 되려는 것보다는 딴 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그래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의대생들도 보면은 그 안에서 또 인기외과를 하려고 성형외과, 피부과, 뭐 인기과들을 하려고 굉장히 늘어가는 게 많이 보이는데 그런 것보다는 정말 내가 왜 의대를 가고 싶은 건지 왜 그걸 하고 싶은 건지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보고 그래서 내가 좋아할 수 있을지 의외로 의대 들어와서 공부량도 많지만 그것보다도 아픈 사람들을 보고 실제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피를 또 접하게 되고 생명을 다루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건지 앞으로 평생 할 때 그것이 행복할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또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인기과라고 해서 가는 그런 거는 좀 지양돼야 될 텐데 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